올때가 바뀔 무렵 어부들은 포구로 돌아갈 채비를 서둡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이 아니라 물때에 따라 하루 일과가 달라지는데 민물 들어오는 시간이 매일 40분씩 늦춰지니 고기 농사를 짓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 어부들에게 유일한 낙은 붕어의 기쁨이겠죠. 자, 가져나가면 되겠어. 너무 흔해서 귀한 대접을 못 받는 녀석들이지만 묵직하게 손맛을 느끼게 하는 숭어는 포구에 활기를 더해줍니다. 하지만 숭어가 수족관에서 버티는 것은 겨우 3일. 숭어의 특이한 성질 때문입니다. 숭어가 수질에는 굉장히 민감하지는 않습니다. 염분 농도가 완전히 0인 민물에서도 살고 굉장히 바닷물에 삽니다. 근데 얘는 산소 부족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고 조금만 놔두면 쉽게 죽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질이 급하고 산소 부족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숭어는 정약 전에 자산 어보에도 의심이 많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다루기 까다로운 어종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인간의 지혜는 그에 대한 해법도 마련해 두었답니다. 잘 놀라는 숭어의 습성을 이용한 것이지요. 그중 하나가 강화도 갯벌 숭어잡이입니다. 저 멀리 바다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갯벌이 제 몸을 드러내면 강화도 어부들의 분주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물에 걸린 숭어를 거두기 위해서죠. 그물까지는 1km, 빨리 걸어도 30분은 좋게 넘습니다. 그물까지 밀물을 이용해 배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 밀물 시간을 일일이 맞춰서 오가야 하니 바쁠 때는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번기에는 지게잡이가 오히려 홀가분해서 좋다는 이들도 많습니다. 강화도 토박이 신상범 씨도 그중 하나인데요. 숭어떼가 자주 오가는 길목에 그물을 설치해두고 마치 집 앞에 텃밭을 일구듯 하루에 한 번씩 그물을 손봐가며 숭어를 거두는 것이죠. 숭어떼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하는 것이니 얼마나 잡힐지는 알 수 없지만 숭어 인심만은 풍성한 갯벌입니다. 숭어는 나하고는 뛸 수가 없지. 우리 애들도 다 그래도 이거 숭어 잡아서 공부 다 가르치고. 숭어하고 인연이 깊다고 봐야지. 수십 년 숭어와 함께 살아온 세월입니다. 말짱이 한 3m 정도 되는데 한 20-30cm는 한 30cm 내지 거의 한 1m 정도는 들어갔어요. 땅속으로. 그물을 설치한다고 숭어가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 비슷해 보여도 숭어떼가 오가는 길목은 따로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지혜와 오랜 경험이 필요한 일이죠. 물 들어올 때는 이거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물 나갈 때 잡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나갈 때 그물에 딱 걸리니까 역수로 그렇게 와서 여기 들어온 거야 이게. 숭어는 물의 흐름을 역행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빠질 때 반대로 뛰어오르는 숭어가 그물에 걸리는 것이죠. 재빠르게 도망을 친다는 것이 제꾀에 제가 넘어간 격입니다.
이건 원지네, 원지. 뭔지요, 아버님? 그 뭐? 뭐라고요? 원지 검숭어예요, 검숭어. 이거는 검숭어라고, 이거는 우리나라에 우리 강화에서 참숭어인데, 이거는 덩어리가 시커멓고, 여기 눈 언저리도 달라요. 이 참숭어하고, 이거 한마디로 개숭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숭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머리가 크고 등이 검은 것은 학명으로 숭어, 눈 주변에 노란 태가 있는 것이 가숭어라고 일컫는데요. 겨울에는 먼 바다에서, 봄면 우리나라 남해로 회유하는 숭어, 전 세계 공통어종이랍니다. 하지만 가숭어는 극동아시아에만 국한된 어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안에 주로 서식합니다. 강화도 숭어 역시 가숭어입니다. 사시사철 서해바다를 떠나지 않는 녀석이죠. 연어 같은 경우는 강을 올라갔다 저 알래스카까지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 종 자체의 정체성이 더 멀리 가지 않고 그 주변만 왔다 갔다 하는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습성이 이 연안과 강을 오고 가기만 하고 갯벌을 중심으로 해서 먹이를 찾고, 이게 이제 이 숭어의, 특히 가숭어의 이 행동 패턴입니다. 남해안 숭어들은 우리가 보통 숭어라고 하는 거고, 강화도에 나오는 것은 가숭어긴 합니다. 그런데 얘들의 먹이 습성이 좀 다릅니다. 강화숭어는 갯벌에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먹기 때문에 대부분은 강화도 지역이라든가 서해 갯벌의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숭어가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갯벌을 먹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기록으로 보면 이 영암숭어하고 강화숭어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 지역의 갯벌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미네랄도 많고 우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숭어는 갯벌을 헐듯이 빨아들여서 갯벌 위에 서식하는 규조리를 먹고 삽니다. 규조리는 식물성 플랑크톤을 말하는데요. 갯벌의 생태계가 우수할수록 숭어도 건강하게 자란답니다. 숭어가 뛰면 망둥이도 뛴다더니 망둥어도 몇 마리 그물에 걸렸습니다. 갯벌에 사는 녀석들이 행동 양식은 비슷해서 그물에는 낯선 손님들의 방문이 잦습니다. 게다가 숭어가 한창 살이 오르는 계절이니 어부의 마음도 절로 여유로워집니다. 지고 나가려면 이제 또 어깨가 뻑뻑지근하가는데. 요거 남은 생선들은 어떻게 하세요? 아, 이건 이제 갈매기도 좀 먹고 그래야죠, 뭐. 갈매기. 예. 갈매기도 먹고 그래야지, 애들 내일 또 더 큰 고기 좀 몰아달라고 그러고. 갈매기는 어부들에게 만만치 않은 경쟁자이지만 멀리서 어항을 알려주는 통신원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 여기 나오면 갈매기가 내 친구인데, 바다에 나오면. 나 혼자 나오면 쓸쓸하잖아. 자식들 이거 먹고 내일 큰 고기는 몰아와라. 어이씨, 야. 한 20킬 돼가는데. 천천히 나가보자. 갈매기를 친구 삼아 적적함을 달래고 돌아서는 어부에게서 갯벌의 넉넉한 여유로움이 느껴집니다. 숭어 찾는 이가 많아지는 계절. 그래서 어부는 매일 갯벌로 나갑니다. 아이고, 오늘 많이 잡아왔네. 날도 흐렸는데. 힘들었어, 오늘. 고향의 맛이 그리워 숭어 찾는 이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죠. 강화 사람들은요, 이제 왜 도시에 사셔도 요때 되면은 찾으셔요. 오셔갖고서는 이거 이제 또 백숙으로 끓여 먹으면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숙으로 끓여 잡힌다고 오셔요. 나이가 들수록 혀끝을 자극하는 맛보다 어린 시절 밥상머리에서 마주했던 소박한 맛이 그리워지나 봅니다. 뇌리에